질의응답 할게요. 소신 있는 언행이 힘을 지니려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이에 힘을 실어줘야 비로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에 위치한 사람이 소신 언행을 해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간과 일반 시민이 소신 언행을 해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간은 매우 차이가 날 것입니다. 매우 불합리한 사태에 대해 기득권이 가만히 있으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아까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제3지대가 필요하다니까. 별도의 뭐 이렇게 좀 지금의 체제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특히 뭐 소위 말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죠.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양쪽 끝에 쏠리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과 입장, 그게 엄밀히 말하면 그게 소수 의견이거든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잘 말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제3지대가 지금 뭐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이. 왜냐면은 막 너무 지금 다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나지 않았다는 거를 우리 시민들이 결국에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대의 민주주의를 우리는 정치 체제로 채택한 나라니까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사람들을 좀 긴장하겠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가 못하나 경쟁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좀 긴장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죠. 시민의 힘이죠. 결국에 시민의 힘으로 그런 중립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실제로 지지를 한다. 뭐 이런 걸 보여줘야죠. 차별과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소수 의견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다수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만의 의견을 드러낸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하고 내가 좀 다른 건데, 교수라는 지위는 늘 소수 의견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늘 내 갈 길 가. 그래서 약간 뭐 욕먹기도 하지만 어쩔 거야. 나는 그게 교수라는 거에 약간 그 이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뭐 좀 나쁘게 말하면은 뭐 왕따 비슷한 거였지. 왕따 비슷한 거? 그냥 왕따였지. 막 안 좋아하지. 막 너무 막 그냥 다른 얘기 막 그냥 편하게 막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그에 맞는 직업을 이제 잘 가지게 됐다고도 볼 수 있지. 흔히 동양과 서양을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로 구분하는데, 개인주의인 서양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동조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동조 현상은 문화적 차이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나요? 일단 동조 현상이 발견된 그 문화권 자체는 원래 서양 문화권에서 발견된 거죠. 애쉬의 동조 실험 이런 거는 다 영미 문화권에서 처음에 발견이 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화와 관계없이 나타난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물론 이런 건 있겠지. 좀 더 눈치를 보고 그러지 않아도 되고 차라리 잘 모르겠다라고 아무 액션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 추가적인 액션, 아까 뭐 수업 시간에 말한 대로 임자가 알아서 해, 그러면 안 해도 되거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모르니까. 근데 뭔가 알아서 진짜 생각해서 액션을 취하려는 경향까지도 좀 더 높은 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이제 동조를 넘어선 그 어떤 그 이상의 것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추가적으로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새로운 연구 주제가 되긴 하겠네. 동양 문화권과 서양 문화권에서 동조까지는 똑같이 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나쁜 말로 하면은 알아서 긴다고 하죠. 알아서 기는 것까지 하는 쪽은 어디냐? 그게 동양 문화에서 더 세냐? 뭐 이런 거는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대학원에 들어오셔서 심리학과 대학원에 들어오셔서 연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시오패스도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나요? 연구 결과로서는 이런 게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은 없고요. 또 제 경험상으로도 소시오패스가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는 거를 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했으면 했지. 근데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정말 소시오패스를 무너뜨리고 싶다면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무너뜨릴 수는 있죠. 완전히 그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무너뜨릴 수는 있지. 그러니까 당한 대로 되갚아주는 거지. 소시오패스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린 이 소시오패스에게 당한 대로 되갚아주는 거지. 나도 굉장히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야. 그런 드라마가 그래서 인기 있었던 게 최근에만 2개가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는 모범택시고, 모범택시에 나오는 그 나쁜 놈들 보면은 하나같이 소시오패스 아니야? 근데 굉장히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무너뜨리죠. 당한 대로 되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글로리에서 성혜교가 했던 역할도 그런 거죠. 소시오패스들에 맞서서 굉장히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진아 나 신나 하면서 무너뜨려주는 거지. 연진이를 무너뜨려주는 거야. 근데 가스라이팅 당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정말 체계적인 계획으로 그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거지.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지. 문동은처럼 정말 막 평생 막 이렇게 어디야 막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막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하고 선생님 안 돼도 되는데 굳이 선생님 돼서 그 반으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돼야 되겠지.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는 빈도는 그 행동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관찰의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대리 감하냐 대리 처벌이냐. 그렇다면 부정적인 행동이 별다른 벌을 받지 않는 것도 보상이라고 여겨 모방의 빈도가 증가할 수 있나요? 그런 거죠. 아까 제가 보복인형 연구 말해줬잖아요. 막 폭력을 행사하는 그 부분에서 야 너 멋있는데 또 남자한테 그랬으면은 막 야 너 남성적인데 야성미가 넘치는데 뭐 이러면은 더 하게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질의응답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